지난 두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광주 법정에 섭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곧 39년 만의 일인데요. 네,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광주 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죠. 네. 고 조비오 신부의 발언을 부정하고 그 회고록에서 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 건데 그동안 정말 갖가지 이유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맞습니다.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어떤 법원의 강제 구인영장이 또 1월에 발부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을까요? 그렇죠. 예. 2018년 5월,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첫 재판이 작년 8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울로 좀 재판을 좀 이송해달라,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관할 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예. 그런 다음에 올해 1월에 말이죠. 두 번째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죠. 예. 그러자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당시에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것인데요. 이미 이제 구인영장이 발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가지 않으면 그 구인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간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재판에는 부인인 이순재 여사도 함께 이젠 가는데요. 어떻게 동석 자격이 주어졌는지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 피고인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변호인만 기본적으로 앉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다만 이제 고령이라든지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예. 또 심리적 안정이 꼭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동석 신청을 해볼 수 있죠. 예. 그럼 법원에서 이제 동석 허가를 해주면 그러니까 같이 앉아도 좋다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해주면 앉을 수 있는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고령인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원활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법원에서 허가를 해서 이순재 여사도 바로 옆에 앉아서 의사소통을 도와준다든지 또 심리적 안정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자,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건지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 2017년에 말이죠. 전두환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예. 거기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 고 조비오 신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5.18 때 말이죠. 헬기에서 기총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바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증언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회고록에 썼단 말이죠. 예. 그러면 원래 이제 이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돌아가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이게 명예훼손죄보다 성립 요건이 좀 더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이제 허위 사실일 때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 사실을 적시하든 성립하잖아요. 근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제 거짓말이라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가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를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 결정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러한 어떤 범죄가 되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은 이때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조비오 신부가 본지 안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격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비오 신부의 이 말은 허위 사실은 아닌 게 되는 거여서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어떻게 좀 더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러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고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신은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이 그렇게 그 회고록에 들어간 내용이지 자신이 그 고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원래 이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사실관계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지니까 네. 결국 나는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하려고 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근데 써져 있는 보이시는데요. 워딩을 봤을 때는 이제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전자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죠. 싶은 지금 뭐 생각이 고의가 들고요. 없었다는 것이 좀 받아들여지기는 쉽진 예.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거든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편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말인 오늘부터 서울 곳곳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조심스레 탄핵 부당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죠. 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3월 10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주년이 되는데요. 마침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으로 석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론 이것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되어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지난 7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애들로 말을 했지만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오히려 친박이 결집을 하면서 친박 신당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얘기가 그 상당히 결집된, 응집된 그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저희가 사면에 대한 개념을 좀 그 이해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석이라든가 사면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뭐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뭐 의견이 높다 그러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형 집행 정지가 있든지 아니면 사면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천 개입이라 해가지고 왜 2년 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은 형이 확정됐거든요. 형이 확정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형을 방법은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건. 예, 형이 확정된 거. 예. 그거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면 아니면 검사장이 하는 형 집행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보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나오기 위해서는 사면이 되든지 형 집행 정지가 되고 동시에 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보석만 갖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형집행 정지의 보통 요건은 이제 뭐 아파서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몸에 그렇죠. 어떤 형집행 정지는 상당히 질병이라든가. 어렵습니다. 예.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외를 한다면 결국은 2년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사면, 아직 확정된 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보석.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석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쉬운 건 가능성이 아니죠. 좀 쉽지는 않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요즘 뭐 이 클럽 이름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럽죠. 네. 클럽 버닝썬 얘기인데 마약과 성범죄 연루 의혹인데 보니까 이번에는 또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한 정황이 또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클럽과 어떤 그 경찰관 사이의 유착 의혹을 좀 뒷받칠 만한 단서도 확보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좀 진척이 좀 되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뭐 일파만파예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양파같이 계속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뭐 결과도. 조직적 탈세 의혹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입금시키지 않고 빼돌리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탈세한 금원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런 그러니까 메뉴판도 솔직히 좀 그 이제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생명을 다시 따로 만들어놨었고 메뉴판을 두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 가짜 메뉴판, 진짜 메뉴판 예.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계장부도 조작해가지고 진짜 회계장부, 가짜 회계장부 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금원을 탈세를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거 탈세한 금원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니까 이 일부가 경찰과 유착 의혹 이것이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직 경찰관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모 씨한테 버닝썬 대표가 3명이거든요. 그 3명 중에 하나가 이성환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환 대표라는 사람이 전직 경찰관한테 2천만 원을 줬고 2천만 원이 전달책 이 씨라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경찰들한테 흘러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버닝썬의 이 씨 대표는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예. 부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네. CCTV가 나온 거예요. 그 집에 간 그렇죠. 상황이죠. 그날이 또 역삼지구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그날 그 이 씨, 버닝썬 대표 이 씨의 집에 강모 씨가 왔다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가가지고 경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왔다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부인하는 것이 힘이 실리지 않게 되고. 근데 실제로 이게 그거 CCTV 놓고도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 집을 간 건 보였지만 그렇죠. 만나서 예를 들어 돈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니어서 어떤 실제 증거로 좀 채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이 사건을 해결한 실마리로 좀 작용할 수 있겠냐는 뭐 좀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버닝썬 대표 이 씨가 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6개의 계좌로 뭐 분산 입금됐다는 정황은 드러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전직경찰관 강모 씨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났다면 그건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죠. 네. 물론 직접 증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빅뱅의 멤버 승리 씨가 이달 25일 육군으로 현역 입대한다는 소식에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대가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청원글도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적으로 입대를 미룰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법적으로는 사실 입대를 미룰 만한 사유는 못 됩니다. 법적으로 미루기 위해서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천재지변 아니면 시험에 응시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또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말이죠. 병역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승리 씨가 이 수사를 이유로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승리 씨가 뭐 지금 입대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대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 입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승리 씨가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군에 간다 하더라도 군 경찰이나 검찰과 군검찰로 이첩이 되는 건가요? 이첩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수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 일단은 검찰을 통해서 경찰 단계에서는 군 헌병대로 가게 돼 있고요. 네. 검찰 단계에서는 군 검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신분이 군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간 경찰과 이제 공조수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지금 뭐 공범이랄까 관계된 사람들이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군에 간다 하더라도 공조수사를 통해서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기소를 한다든지 재판 이런 것들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군령법에 따라서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번 그 군입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시각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건 전에 이걸 이미 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좀 그 예상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거에 글쎄, 대해서? 저 군입대가 원래는 이제 뭐 의무 경찰에 신청을 했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서 육군으로 현역 입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된 데는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승리 씨에 대한 의혹은 지금 또 승리 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YG로도 지금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경찰과 유착 의혹이라든지 성범죄 그다음에 마약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승리 씨는 이 마약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에서 조사가 이제 나오면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는 말이죠. 어쩌면 저 군입대가 조금 연기되고 여기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강신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